여기는 개인 카페 하다가 메가커피로 바뀐 지 한 3달 정도 됐고요. 여기는 리모델링 이후로 생긴 백다방입니다. 여기는 핸드폰 대리점이 망하고 난 뒤에 들어온 더벤티고, 명랑 부대찌개가 있는 곳이 백다방이 망하고 난 뒤에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면 메가커피가 저기 있고요. 아까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온 곳에서 보면 컴포즈 커피가 저기 있고요. 저기가 원래 이디야였는데 이디야 망하고 컴포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베거커피라고 또 저가형 커피가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순댓국집인가 멸치국수집인가 그랬었는데 카페가 들어오면 괜찮은 자리일 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메가커피가 들어오면서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저기야말로 진짜 박리다매가 되기 때문에 저가 커피를 하는 곳에서는 정말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임대료도 저렴할 거거든요. 앞에 영상 보셨죠? 지금 이 저가 커피들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매장 인근 한 1km 내외로 차로 한 몇 분 거리 정도에 위치한 저가 커피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카페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1km 반경에 이렇게 카페들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메가커피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00m가 될까? 프랜차이즈가 이제 지켜야 될 거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켜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메가커피들도 있고요. 정말 요 몇 달 사이에도 생긴 저가 커피들이 꽤나 많습니다. 카페 시장 자체가 저가 커피들이 지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애매한 그런 카페들은 거의 설자를 다 잃었습니다. 중소규모의 그런 개인 카페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제 주변만 해도 개인 카페라 하다가 메가커피로 바뀐 곳도 있고, 주변에 카페가 사라진 곳들은 저가 커피가 들어오거나 또는 식당이 사라져도 지금 저가 커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너무 획일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형 카페들은 또 대형 카페들대로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양극화가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중간한 카페들은 앞으로 더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든 지금 카페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카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시장에 있어서 저가커피 3대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브랜드들로 택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저가커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 카페인데 이제 저가로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저한테 물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결국은 본사만 벌고, 가맹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임대료가 적은 곳들은 그나마 박리다매가 되니까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곳인데, 최근에 저가커피가 들어가는 곳들은 사실은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자리들은 저가커피가 망해간 자리, 혹은 일반 카페가 망해간 자리, 혹은 식당이 망해간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미 또 임대료도 오를 만큼 오른 곳들, 그런 것들은 더 안 되는 건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가커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 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요. 저가로 개인 카페를 한다? 그건 더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나 백다방이나 그들은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고, 그리고 이미 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기가 좀 편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브랜드들이 하는 마케팅들이 있어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 뭐 포인트를 쓴다든가 쿠폰을 쓴다든가 기프트콘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걸 활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페들이 사실은 저가로 한다 그러면 그런 브랜드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가 커피들 때문에 다 그냥 망해가는 거죠. 몇몇 일부 저가 커피들 남겨두고는 한 상권에 있는 다른 카페들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진짜 이러다 다 죽습니다. 그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하셔야 되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의 특수성, 그러니까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매장도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매출이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매장이 살아가는 이유는 커피가 어느 정도 맛있어서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좀 버텨나가는 거고, 그리고 디저트가 그래도 좀 이 동네에서는 꽤나 이름을 알렸단 말이죠. 티라미수기라는 그런 디저트가. 그렇다 보니까 기존 고객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저도 그런 컨텐츠가 없었다면 아마 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커피 맛을 가지고 뭐 승부를 한다, 인테리어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 분위기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통할 수 있지 않죠. 매장이 아주 규모가 커서 분위기가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런 도심지에서 20, 30평대의 중소 혹은 10평 이하의 그런 소규모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컨설팅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소규모도 있고 대형도 있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제빵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도 받고. 이분들도 처음엔 카페만 하려고 들어왔다가 저랑 상담을 하고 여러 사례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 카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빵을 하는 거죠. 이런 제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하게 뭐 베이커리 팀장 뽑아서 그 팀을 데리고 베이커리를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장이 직접 하셔야 돼요. 쉽게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오토로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다른 직업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뭐 올인을 하자니 두렵고 뭐 망했을 때의 그 리스크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의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이쪽 카페는 그 오토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것도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이 말썽을 부릴 때 이건 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오토로 해버리면 사장이 운영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잘 될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빵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엄두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팀장 데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형 카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직접 다 배우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제빵도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이제 좀 쉽게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장님하고 직원 하나 정도만 데리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매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도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가 커피들이 가격으로 막 밀고 나오는데 오중간하게 애매한 카페를 해서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카페 카테고리가 아닌 약간 베이커리의 카테고리, 베이커리와 카페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카페를 해서 이런 도심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곽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라는 거죠. 없는 자금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형의 그런 카페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은 가랭이 찢어지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심지나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저가 커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보십시오. 저가 커피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 저가들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거죠. 남는 게 없거든요. 브랜드들도 결국은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도태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해도 상권이 취약하고 그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망한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강력한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저가들하고의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가 커피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카테고리,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카테고리에서 싸워 나가는 거죠. 거기에다 커피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황학시장 가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고 제빵 기구를 이제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 대한 컨텐츠도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부를 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놈의 저가 커피 진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부 다 죽는 길 이런 거 제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은 거고 제가 앞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제빵하는 매장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영상도 앞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황학시장 가서 이런 중고 제품을 파는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또 어떻게 물건을 구해야 되는지 그런 반복적인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